자, 이제 체크된 거에 스타일까지 바꿔봤고, 그러면 다시 볼게요. 이제 삭제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먼저 추가할게요. 삭제 버튼을 추가하겠습니다. 버튼은 부스트랩에 가서 투두에서 여기 라벨 뒤에다가 넣어 볼게요. 사이트 가봅시다. 부스트랩 getbootstrap.com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버튼, 컴포넌트 안에 버튼 보고 있고 데인저 쓸게요. 데인저를 쓰는데 사이즈는 SM, btn에 SM 쓸게요. 넣읍시다. 라벨 뒤에다가 넣을게요. 여기에 btn에 small delete 버튼을 이렇게 만듭시다. 자, 딜리트 버튼을 만들어 줬고 얘를 클릭하면 이제 제거하는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걸 클릭했을 때 제거하겠다. 클릭하면 할 일 써볼게요. 버튼에다가 on 클릭하면 할 일 적어보겠습니다. 딜리트 to 딜리트 할게요. 자, 그럼 to 딜리트라는 함수 만든 적이 없죠?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버튼에 얘 추가했어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얘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list, to delete, const, to delete 함수가 할 일이에요. 자, 얘는 이거 클릭하면 얘한테 고의로 넘어온 아이디가 있거든요. 데이터의 아이디. 그 아이디를 부모한테 전달해주면 돼요. 부모로부터 받은 함수명이 delete to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아까 데이터 플러스 delete to 라는 속성에다가 부모가 함수를 던져줬대요. 부모가 delete to라는 함수를 전달해줬고 그 함수에다가 이거 지우겠답니다 라고 해서 데이터의 아이디를 넘겨줍니다. 데이터의 아이디 to delete가 할 일은 delete to라는 함수로 들어온 거에다가 인수로 사용자가 지우겠다고 하는 그 번호를 인수로 넘겨줘요. 자, 이렇게 넘기면 부모한테 가서 누구한테 일을 시킬 때요? to도한테 일을 시킬 때 여기에 to도들의 함수, to도들의 컴포넌트들이 모여 있었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to 여기서 만들어줬던 거니까 얘한테다가 delete to라는 속성에다가 함수를 던져줬어야 되는 거죠. 다시 app.js에다가 여기 추가해 주세요. 자, 그러면 delete to라는 이 속성에는 함수 delete to라는 함수를 지정할게요. delete to라는 함수는 자식 컴포넌트에서 이거 지울래 라고 해서 아이디가 들어오면 그 아이디 가지고 여기에서 to 배열해서 그 아이디로 들어온 게 여기서 몇 번째 있니? 그 인덱스 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그 인덱스 번호가 0번이라고 한 다음에 0번째 데이터를 스플라이스를 해서 지워버리고 그걸 다시 이 to도에다가 반영해주면 된대요. 봅시다. delete to 함수가 할 일 적어볼게요. 인수로 id가 맥에벤스로 id가 들어오면 할 일 적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것도 직접 to라는 목록에서 지울 게 아니라 복사본을 만들고 지우겠대요. 그러면 앞서하고 똑같이 에다가 이거 쓸게요. 복사본을 만들고 거기에서 지금 지우려고 하는 녀석의 아이디가 들어오면 그 아이디 가지고 여기서 몇 번째인지 확인하면 돼요. 물론 지금 우리는 아이디가 0번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사용자가 나 2번 지울래 라고 하면 인덱스 번호 1번 주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 1 해서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뷰에서는 어떻게 했죠? 여기에서 아이디가 들어오면 그 아이디 가지고 그 아이디가 여기서 몇 번째 있는지 find index를 해서 찾았었어요. 그죠? 그렇게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물론 그냥 빼도 돼요. 아이디 번호에서 1 뺀 게 얘 인덱스 번호랑 매치하니까 걔로 그냥 써도 되고 인덱스라고 하나 만들고 그 인덱스는 여기 new tools에서 find index를 이용해서 여기 안에 있는 복사본의 new tools 배열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항목을 아이템으로 받고 그 아이템의 아이디가 지금 넘어온 아이디와 똑같은지 그 녀석의 첫 번째, 1차는 녀석의 첫 번째 인덱스 번호를 인덱스에다 저장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복사본에서 해당 번째를 지워요. 그죠? 스플라이스를 이용해서 인덱스에 있는 번호에 있는 거 그 번째의 하나, 걔를 오려내게 해서 뉴트들스에서 그 요소가 사라지게 하고
그 사라지게 한 거를 원본인 to도에다가 반영을 해주려면 얘의 값을 바꾸는 함수는 setTo도였으니까 setTo도 함수에다가 newTo도를 넣어서 변경된 걸 반영해 줍니다. 있나요? 이렇게 해도 되고 어렵게 살지 말자라고 하면 적 처리하고 id로 들어온 거에다가 1 빼면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어렵게 돌아간 걸로 살릴게요. 자, 지워지나 봅시다. 클리어하고 클래스명을 아직도 그냥 쓴 데가 있나요? 투두에 가서 버튼에 클래스명이 이렇게 돼 있었군요. 바꿀게요. 클래스 네임 바꾸고 다시 새로 고침. 아, 네, 깔끔하네요. 다시 봅시다. 이제 딜리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지워지나 볼게요. 테스트 한 번 더 추가를 해보고 있고 얘를 지우겠다. 네, 잘 지워지고 있고요. run web 지워보면 run web도 잘 지워지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뷰로 했던 거와 똑같은 걸 했습니다. 뷰로 했던 거와 똑같이 테스트 넣고 지우고 하는 거 잘 됐고요. 아, 여기 정말 삭제할까요? 했었는데 그건 패스하고요. 그냥 지울게요. 자, 여기에서의 포커스는 이제 뭐냐면 지금 얘는 이렇게 지운 다음에 새로 고침하면 당연히 어디 있던 게 다시 나와서 app.js에서 설정되어 있던 이 값이 그대로 반영돼서 이게 출력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사용자의 컴퓨터에다가 얘를 저장해 놓고 여기서 삭제하면 삭제되고 추가하면 추가되고 다음에 이 앱에 다시 들어왔을 때도 이전에 추가한 값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앱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려면 데이터를 이제 어디에 저장할 거냐면 이 컴퓨터의 로컬 스토리지에다 저장할 거예요. 그러면 로컬 스토리지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값을 저장하는 방법 일단 임시화면에 안내를 드릴게요. 자, 로컬 스토리지에다가 값을 추가하는 방법은요. 윈도우의 로컬 스토리지 윈도우 불러오고 거기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함수 중에 로컬 스토리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로컬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이름 넣고요. 그거에 value 넣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추가해야 될 게 만약에 name이고 name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에다가 홍길동 이렇게 해서 넣으면 로컬 스토리지에 제가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말로 그런가?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요거 얘를 그냥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드에 가서 이 앱이 실행되자마자 그냥 넣고 싶은 거니까요. 그냥 앱에다가 그냥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set 아이템을 이용해서 name 값에다가 홍길동이라고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했어요. 자, 그러고 여기에서 개발자 도구에서 어플리케이션에 가서 로컬 스토리지에 가봅니다. 로컬 스토리지에 가보시면 지금 입력한 name의 키값으로 value가 홍길동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렇게 저장하면 얘가 없어도요. 이거 주석 처리해 볼게요. 주석 처리하고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봐도 로컬 스토리지의 얘의 값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한번 입력하고 그거의 값을 이렇게 있는 거 확인했습니까? 자, 그러면 있는 걸 가져오는 방법 한번 볼게요. 이게 값을 추가하는 거였고요. 얘가 스토리지에다 값을 저장하는 거였어요. 저장. 다음 그럼 불러오는 건 저 get item 함수를 이용해서 불러오면 되거든요. 그것도 일단 임시화면에 넣어드리고요. 데이터를 추가하는 건 이렇게. 그러면 데이터 읽기는 이렇게. 데이터 읽기는 이렇게 한대요. 그럼 우리가 아까 키값으로 넣은 거 name 값이 여기에 들어오면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러와 봅시다. 콘솔 로그해서 콘솔 로그 윈도우의 로컬 스토리지의 아이템에서 아까 name에 들어갔던 거를 가져와 볼래? 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처럼 입력해 봅시다. 그러고 콘솔에 가보시면 홍길동이라고 해서 잘 나오고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자, 값을 기본적으로 추가 그리고 확인 하는 거 봤고요. 그러니까 지우는 건 remove 아이템 하시면 돼요. 지우는 거는 다시 임시화면에다가 놓으면요. 얘가 데이터 읽기였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삭제는 로컬 스토리지에다가 여기에 get 아이템이 아니라
얘를 remove item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동 하나 볼게요. 여기에서 우리 name이었죠? 값이 name인 거 이렇게 했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요. 이 어플리케이션에 가서 로컬 스토리지 보시면 없어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찍어보자. 지운 다음에 name 값을 확인해 보자. 라고 하면 콘솔에서 이제 널 없어요.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데이터를 set 추가하는 건 set item. 걔를 읽는 건 get item. 걔를 지우는 건 remove item. 자, 요 세 개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걸 이용해서 좀 전에 여기 있던 거를 이제 넣어 볼 거야 합니다. 자, 작업했던 건 다 주석 처리하고. 자, 여기 있는 데이터가, 기본 데이터가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이 돼야 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엔터를 하면 저장 이벤트가 일어나야 되고, 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는 혹시나 로컬 스토리지에 기존의 값이 있으면 불러오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삭제를 누르면 삭제한 거에 맞춰서 또 변경이 돼야 합니다. 변경되는 건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걸 클릭했을 때 to도를 바꿔주고 있고요. 이 바뀐 값을 다시 로컬 스토리지에서 저장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얘를 추가했을 때 로컬 스토리지에다 값을 추가하는, 저장하는 함수가 하나 필요하겠고요. 열자마자 이 페이지에 있던 원래의 값을 불러오는 게 있어야 되겠고요. 불러오는 함수는 언제도 작동해야 되냐면 얘를 지운 다음에도 작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 두 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다. 요 밑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get to list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 함수는 기존에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값이 있다면 걔를 불러올 거예요. 로컬 스토리지에 to도라는 키값으로 혹시 밸류가 있으면 불러올 겁니다. 자, 아까 값을 불러오는 거 뭐였죠? 여기 get item이었어요. 요거. 자, 쟤를 이용해서 기존의 값이 있다라고 하면, 없다라고 하면, 이라고 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변수명, to도의 리스트, to도의 스토리지, to 리스트, from storage. 직관적으로 쓸게요. to 리스트 from storage라는 변수에다가 윈도우에 local storage하고 get item하고 이름이 to-do. 저는 이제 to-do로 있으면 to-do로 저장할 거니까 이게 지금 to-do에서 조회해서 그 결과를 to-do list from storage에다가 넣어놨어요. 자, 얘는요. 여기에 값이 없다라고 하면 기존에 아무것도 등록된 게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를요? 여기 있는 얘를 등록할 거예요.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to-do 리스트에 값이 없다면. 자, 그러면 지금 콘솔 로그해서 지금 만든 변수명 to-do list from storage라는 변수명에 어떻게 찍히는지 볼게요. 값이 없으면 어떻게 찍히는지 볼 거고요. get to-do list라는 함수는 우리가 실행한 적이 없거든요. get to-do list라는 함수를 실행을 일단 해볼게요. 그냥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실행해 봅시다. 자, 그랬더니 23번 라인에 널이 찍혀요. 즉 지금 스토리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품을 어떻게 짤 수 있겠냐면 이 to-do list from storage의 값이 얘의 값이 만약에 널이 아니라면 이라고 먼저 해볼게요. 널이 아니란 얘기는 이미 있단 얘기예요. 이미 있으면 얘를 수식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 가지고 우리는 to도의 이 목록의 값을 바꿔놔야 돼요. 여기 있는 거. 기존의 사용자가 추가를 했든 삭제했든 여기 기본 스토리지에 3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그 값이 있으면 여기에 to도 2개짜리를 쓰는 게 아니라 10개짜리든 1개짜리든 그 값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없다라고 한다면 to-do local storage에 있는 거 여기에 이제 값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 값을 어디에 여기에다가 추가해주면 된대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로컬 스토리지는요. 숫자를 넣든 배열을 넣든 객체를 넣든 모든 내용이 다 뭐로 들어가냐면 문자열로 들어가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얘 실행되자마자 지금 얘가 실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우리는 to도라는 이름에다가 뭘 넣겠다라고 했어요? 얘를 넣겠다라고 했거든요.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데이터가 들어가나.
여기에서 윈도우의 로컬 set 아이템을 이용해서 to도라는 이름에다가 여기 to도라는 이름에다가 변수명 to도에 있는 걸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로컬 스토리지의 키 값으로 to도라는 키 값에다가 그거의 값으로는 to도라는 배열 안에 있는 걸 넣었어요. 그러고는 걔를 스토리지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장하고 스토리지 가볼까요?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에 스토리지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저 값이 지금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값을 출력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콘솔에 와서 여기 그러면 get이 얘라고 했고요. 얘가 to-do list from storage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to-do list storage를 지금 출력했을 때 오브젝트 이렇게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자, 저 상태에 있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넣을 때도 여기에 데이터를 넣을 때도 이 객체를 그대로 넣을 수 없었어요. 얘를 이게 지금 객체잖아요. 아니 배열이잖아요. 배열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이 값들은 다 객체였단 말이에요. 이걸 문자로 바꿔줬어야 됩니다. 바꾸고 넣었어야 돼요. 여기에서 아까 그냥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입력한 게 그냥 생으로 텍스트니까 그냥 잘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는 데이터가 지금 객체, 배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도 없고요. 걔를 끄집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넣을 때 기본 문자열이나 숫자 같은 건 상관이 없지만 배열이나 객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문자열로 변환하고 넣어야 돼요. 문자열로 변환하고 넣어야 됩니다. 자, 문자열로 변환하는 거. 객체나 배열이나 걔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거 그게 임시화해 드릴게요. 객체나 배열은 반드시 뭐로 바꾸고 문자열로 변환한 다음에 넣어야 된다. 문자열로 변환하는 게 얘입니다. 요거예요. JSON하고 stringfy하고 여기에 대상을 넣으면 이 대상이 배열이든 오브젝트, 객체든 그걸 뭐로 바꿔줘요? string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이걸 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볼게요. 여기에다가 직접 이렇게 못 넣고 어떻게 하래요?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스트링이랑 이런 걸 만들고 to도에 있는 걸 문자열로 바꿨어요. 자, 그럼 문자열로 바뀐 건 어떤 모양새인지 미리 확인을 하고 넣어보도록 할게요. 콘솔에서 로그 저 오브젝트 스트링에는 도대체 어떻게 값이 있을까 봅시다. 저장해 볼까요? 보시면 어때요? 생 텍스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22번에 스트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로컬 스토리지에 넣을 수 있어요. 뭐를요? 얘를 넣어볼게요. 스트링으로 바꾼 걸 넣어봅시다. 저장하고 스토리지 볼게요. 스토리지에 가서 보시면 네, 이제 밸류가 텍스트로 잘 들어와 있어요. 객체나 배열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된다? 문자열로 변경한 다음에 넣어야 된다. 문자열로 변경하는 건 JSON의 string 요걸로 해서 바꿔준다. 됐습니까? 여기 잘 들어왔어요. 그러면 값을 가져오면 이걸 값을 가져왔을 때 얘는 그냥 문자열이거든요. 그 문자를 가지고는 우리가 누구의 값을 변경할 수 없냐면 얘의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다시 넣으려면 이 문자로 되어 있는 걸 다시 뭐로 바꿔야 돼요? 객체로 바꿔. 상당히 번거롭죠? 얘가 스트링만 인식을 하니까. 자, 다시 문자열을 객체로 바꾸는 게 필요해요. 문자열을 객체로 바꾸는 거 그것도 임시화면에 드릴게요. 저 반대요. 저 반대 문자열을 객체나 배열로 바꾸는 거. 객체나 배열로 변경하는 거. 그게 얘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확인을 해봅시다. 확인해서 제가 객체로 잘 나오나 볼게요. 코드에 가볼까요? 우리 지금 일단 테스트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지금 좀 전에 stringfy가 얘가 문자로 바꾼 거였고 그걸 가져오는 것도 당연히 그 값은 얘로 돼 있을 거고 저거를 얘를 다시 parse해서 여기에다가 to도의 오브젝트라고 하고 찍어볼까요? to도의 오브젝트에 담았고 그걸 콘솔에 찍어봅시다. to도의 오브젝트를 콘솔에 찍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to 얘는 배열이었고요. 그걸 string 파일을 이용해서 뭐로? 스트링으로 바꿨고 즉 문자열로 바꿨고 문자열 바꾼 거를 스토리지에 저장을 했어요. 저장한 건 여기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시 걔를 가지고 우리가 to도에 넣으려면 그 들어갈 대상은 당연히 이 배열 안에 객체 형식으로 돼 있었어야 된다. 그거 하려면 스트링으로 돼 있는 걸 다시 펄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줬고 그걸 콘솔로 찍어보고 있다. 그래서 콘솔에 보시면 가볼게요. 얘는 문자열, 얘는 배열 안에 값이 있는 형태.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게 이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거가 2개든 10개든 그걸 다시 가져와서 우리는 어디에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변수명 to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뀌는 거 우리가 요거 얘를 이용해서 얘가 뭐 한다고요? 객체나 배열을 뭐로 문자열로 변경을 해주는 거였고 그리고 얘가요 다시 문자열을 뭐로 객체나 배열로 바꾸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것도 주석 처리해 놓고 참조해서 씁시다. 버릴게요. 클리어. 깔끔하게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여기에서 getToDoList라는 함수가 여기 실행됐고요. 이 getToDoList 함수는 언제 실행되어야 되냐면 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한 번만 실행되게 할 거예요. 맨 처음에 초기에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명주기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생명주기 함수 use effect를 쓸게요. use 이거를 그냥 계속 넣으면 얘가 여기에 생으로 계속 있으면요. 이거 무한 루프 걸립니다. 여기 있는 거 가져오고 넣고 해서 무한 루프가 걸리니까 얘는 기존에 스토리지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건 한 번만 작동해야 돼요. use effect 안에 넣을게요. use effect 해주시고요. 이펙트에는 얘가 할 일 해서 써보도록 합시다. 자, 얘가 한 번만 작동해야 하는 거는 여기에 두 번째 인수로 이렇게 빈 배열을 넣으면 한 번만 작동하는 거였어요.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면 한 번만. 유지 이펙트는 우리가 뷰로 치면은 마운티드 생명주기 함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마운트가 된 다음에 한 번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함수를 실행할게요. 잠깐만. 자, 아까 스토리지에 지금 값이 있어요. 스토리지에 값이 있는데 일단 지울게요. 스토리지에 가서 아까 임시로 들어간 게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애플리케이션에 가서 선택하고 여기 X를 눌러서 지우거나 마우스 우클릭해서 지우거나 해서 지워주세요. 딜리트.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기존의 리스트가 스토리지에 없었다면 스토리지에 누굴 추가해주자? 이걸 추가해주자. 자, 아까 데이터를 추가하려면 이게 생으로 못 들어간다라고 했고 얘를 반드시 어떻게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넣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문자열을 바꾸고 걔를 넣어준대요. 잠깐만, 이거 주석 처리 잘못해놨네? 아까 parse 문자를 객체로 바꾸는 거였고 얘는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거였죠. 스토리지에 저장한 걸 끄집어낼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get 아이템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끄집어내는 것도 볼게요. to도를 끄집어내는 거 스토리지 값 읽기였고요. 그걸 다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꾼 다음에 그게 객체든 배열을 바꾼 다음에 작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없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to도에 있는 이걸 가지고 스토리지에 저장하자. 스토리지에 저장하려면 그게 뭐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 얘를 이용해서 바뀌어 있어야 된다. 복사할게요. 얘 이름을 to도의 string이라고 하겠습니다. to도의 string. 변수명 to도에 있는 걸 string 파일을 이용해서 문자로 변경을 했고 그걸 스토리지에다 저장하는 게 어떻게 한다고? 윈도우의 스토리지 set 해서 이렇게 넣는데요. 그러면 to도의 string 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저장이 되는 거죠? 얘가 지금 뭐죠? 이거 있다면 할 일이잖아요. 값이 있다면 할 일. 값이 있다면이면 얘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존의 스토리지에 있던 걸 가져와서 누굴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얘를 업데이트 해주는 게 작동해야 됐었던 거네요. 잘못 썼어요. 다시 할게요. 값이 있다면 기존의 값을 불러오는 거 얘를 써야 되겠어요. 기존의 값을 불러오는 거 이렇게 쓰고요. 기존의 값을 불러오는 거 여기 있었거든요. 그거를 바꿀게요. 그거를 뭘로 바꿔야지? 얘를 지금 여기에는 문자열이 있어요. 문자열을 바꾸는 게 얘라고 했고 그거를 변수에 담는 거 이걸 쓸게요. 얘를 to도의 오브젝트라고 합시다. 어디 있는 걸 가지고 좀 전에 조회한 게 todoList from storage에 있었으니까 걔를 가져오시고요.
그러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여기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게 3개든 1개든 그걸 가지고 누굴 업데이트한다? to도를 업데이트한다. to도를 업데이트하는 건 누가 한다? 세터 함수인 setTo도가 한다. setTo도에다가 to도의 오브젝트를 넣어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값이 있다면. 값이 있으면 걔를 가져오는 거고요. 값이 없으면 누가 작동하게 할 거냐면 이제 저장하는 거. 기존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니까 to도라는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스토리지에 저장할 녀석이 필요해요. 그것도 저는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addTodo 함수가 일어난 다음에 있을 거니까 뭐 사실 어디 있어도 상관없는데 의식의 흐름상 이걸 넣은 다음에 작동하게 할 거거든요. to 얘가 된 다음에 작동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밑에다가 적어 볼게요. led든 const든 함수명 set storage 하나 만들어 봅시다. storage 이 함수는 말이야 볼게요. 자, set storage는 스토리지의 값을 저장하는 게 돼야 된대요. 어디 있는 걸? 변수명 to도에 있는 거. 변수명 to도에 있는 건 배열이에요. 배열이 생으로 못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배열을 반드시 뭐로 바꿔줘야? 문자로 바꿔줘야. 객차나 배열을 문자로 바꾸는 게 얘라고 했어요. 복사할게요. 해서 여기 넣었고요. 이름은 to도의 string이라고 할게요. 자, 배열을 뭐로요? 문자로 변환해서 변수명 toDoString에 담았어요. 이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로컬 스토리지에 세팅할 수 있다. set 가져올게요. 위에서 주소를 처리했던 거 가져왔어요. 로컬, 윈도우 로컬 스토리지 set item to도라는 이름으로 좀 전에 toDoString에 있는 걸 넣어주자.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콘솔에서 로그해서 얘가 작동을 하면 스토리지의 저장이라고 볼게요. 스토리지 저장. 자, 그러면 이 set 스토리지도 언제 작동하냐면 이 컴포넌트가 한 번 실행됐을 때 처음 작동합니다. 그러면 얘도 얘를 이용해서 use 이펙트를 이용해서 set 스토리지 함수도 이렇게 넣어줘요. 근데 set 스토리지는 어디에 값을 가지고 나중에 언제 또 다시 작동해야 되냐면 to도의 값이 바뀌었을 때 to도라고 적을게요. to도의 값이 바뀌었을 때 그때마다 set storage가 작동해야 돼요. 대괄호 안에다가 변수명을 넣으면 그 변수명이 바뀌는 걸 얘가 감지를 해서 set storage 함수가 실행될 수 있었죠. 백명주기 함수에서. 자, 저장하고 보면요. 새로 고침 해봤고요. 클리어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클리어 하시면 스토리지가 작동을 했어요. 저장했대요. 이게 저장을 했으면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볼게요. 29번에 찍히고 있는 게 누굽니까? 29번이 여기네요. 요거. 값이 이제 있어요. 값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토리지에 가보시면 스토리지 값이 있는 걸 가져온 거니까 당연히 여기 있죠. 자, 이제 추가를 한번 해볼 건데 값을 추가하면 할 일. 그러면 값을 추가하면 할 일이 set to 였잖아요. 아니, add to라는 함수였단 말이에요. add to에서 값이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서 add to가 뭐 하죠? add to가 set to 해서 변수명 to의 값을 바꿔요. 그럼 누가 작동해요? 얘가 작동합니다. 누가 작동한다고요? set storage가 작동한대요. 그러면 set storage 작동하면 어디에 값을 저장해요? 스토리지 값을 저장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한번 봅시다. 테스트 입력해 볼게요. 테스트. 엔터 했어요. 엔터 하면 이 테스트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스토리지에 있는지. 스토리지에 가볼게요. 어플리케이션에 스토리지 보고 있고요. 스토리지를 더 길게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력한 게 여기 끝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앱을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새로 고침하면 이제 어디 있는 걸 불러와요? 값이 있으면 어디 있는 걸 불러오라고 돼 있었어요. 여기에서 앞서 값이 있다면 그러면 스토리지에 있는 걸 펄스에서 객체로 만들고 setTo에서 누구의 값을 바꿔놔요? 얘의 값을 바꿔놓고 있어요. 자, 이제 지워볼까요? 지우면 delete 어디 있냐? delete to도 뭘 바꿔요? 변수명 to를 바꿔요. 그러면 여기서도 굳이 또 우리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set storage에서 다시금 저장해줘라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to가 바뀌면 누가 작동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까? 여기. to가 바뀌면 set storage가 작동할 거니까 다시 지워보겠습니다. 제가 run web을 지워볼게요. run web을 지웠어요. 그러면 어디서 지워져요? 스토리지에 지워집니다. 됐습니까?
목록에서 일단 지운 다음에 그 목록을 다시금 어디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변경이 되면 set storage가 작동을 해서 어디에 있는 거? 현재 투두에 있는 걸 가지고 문자로 바꾼 다음에 그 문자로 다시 넣어주고 있어요. 스토리지에다가. 이제 우리는 얘를 새로 고침해도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이렇게 넣어놓고 새로 고침해도 리셋되지 않습니다. 뷰 같은 경우에는 리셋 되죠. 우리가 이걸 로컬 스토리에 저장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등록을 했어도 새로 고침하면 다시 그냥 생 배열에 있던 것만 출력하니까 이렇게 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 스토리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앱을 껐다가 다시 켜도요. 이 컴퓨터 저장돼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 다시 불러와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테스트 1번 지웠고요. 다시 새로 고침하면 당연히 그대로 데이터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로컬 스토리지를 지금 우리가 DB처럼 쓰고 있어요.